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4월에 들어서니 드디어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서부에 당하도 꽃몽우리가 몽글몽글 맺혀 있습니다. 조팝꽃들도 슬슬 꽃눈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며칠 이내에 조팝쇼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튤립들도 조금씩 꽃몽우리가 열리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핀 친구들은 아무래도 초생인 화이트벨리와 해피 스프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화단에는 로얄 버진과 폴 쉐러를 심었는데 각각 흰색과 검은색이라 퐁당퐁당 체스판처럼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노지에 튤립을 심어보는 거는 처음이라 그 모습이 어떠련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기다리는 게 어찌나 설레이면서도 애간장이 타는지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봄을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즈음에 꼭 해야 하는 일 5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 가드너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1년 내내 즐거운 정원 생활을 하실 수 있어서 이즈음에 해야 하는 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나무 심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병 아세요? 원하는 나무 못 심어서 애타는 병이라고 제가 아주 자주 걸리는 병인데요. 제가 한동안 미산딸 나무를 정말 심고 싶었는데 미산딸 나무 중에서도 스텔라 핑크라는 종류를 심고 싶었어요. 처음 이 나무를 본 것은 피트 아우돌프 정원인데요. 아우돌프 정원에 이 나무가 엄청 크게 봄에 꽃을 내면서 열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고 싶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봐도 스칼렛 파이어나 체로키 치프는 많은데 스텔라 핑크는 좀 종류가 찾기 어렵더라고요. 검색하고 찾고 찾아서 이천에 미산딸 전문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을 발견하고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 농장은 유명 품종뿐만 아니라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여러 가지 미산딸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산딸 나무가 중부지방에서 꽃눈이 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산딸나무가 얘가 동양산딸하고 서양산딸의 교잡종이에요. 얘가 스텔라 핑크라는 애가. 그러니까 얘가 강해요 아주. 여기 딱 붙었잖아요 꽃자루가. 네. 그러니까 안 얼지. 너는 이제 다른 꽃인데 꽃자루가 길잖아 모가지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는데 얘는 딱 목이 짧아. 맞아. 목이 짧으니까 안 얼죠. 그러니까 추위에 강하고 병도 없고 최고. 다행히도 스텔라 핑크는 꽃눈이 잘 얼지 않는 종이었고 사장님께서도 이천에 키우시면서 큰 문제 없으셨다고 하셔서 중부지방에서 잘 적응한 이 미산딸 나무를 저희 집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분 분갈이 및 비료주기입니다. 저희 집은 땅이 작아서 저는 화분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튤립, 장미, 클레마티스, 수국뿐만 아니라 침엽수 종류의 나무들까지 화분에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겨울 동안 잘 월동한 친구들은 올해 더 잘 자라라고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줍니다. 이 화분들에는 폴스타 수국을 제가 심어주었었는데 겨울 내내 따로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잘 월동을 했고 지금 싹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제가 사용할 흙은 장미 및 여러가지 화해류 생육에 특화된 액비가 포함된 흙이에요. 일반 상토에 비해서 수분 유지가 잘 되고 방송균을 함유하고 있어서 해충이 억제되는 흙이라고 합니다. 이 흙은 영양 성분과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수국을 심은 화단에도 멀칭을 해주었습니다. 땅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화분 흙갈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크기가 커서 분갈이가 좀 어려운 화분들은 물에 식물 영양제를 시석시켜서 흠뻑 주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잘 챙겨주면 화분에서도 월동을 잘 하면서 침엽수 나무들까지 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살구나무가 있는데 이 과일을 수확하는 기간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병해충 관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병해충 관리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겨울을 땅속이나 나무팀에서 지낸 해충과 병원균들이 지금 막 깨어나서 아직 몸도 작고 세력도 어린 시기거든요. 지금 방제하시는 게 약효도 잘 듣고 효과도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이 스위핑이라는 제품은 고산 추출물과 백리안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제 정원은 고양이들도 다니고 제 아이가 함께 즐기기 때문에 이 친환경 살충제를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고삼 추출물 향량이 특히 높아서 뿌려보시면 엄청 진한 고삼자 향이 진동함을 느끼실 거예요. 물에 희석해서 옆면 시비하면서 식물들에 붙어 사는 깍지벌레, 진딧물, 노린재, 응애류로부터 한 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올해 먹을 채소 심기입니다. 올해는 저희 텃밭에 우리 가족이 자주 먹는 채소 위주로 심어볼 생각이에요. 작년 가을에 마늘은 심어놨고 다행히도 월동을 잘 해서 자라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파종했던 당근과 씨감자를 심을 것입니다. 제가 파종했던 당근은 싹이 나서 본잎을 낼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텃밭에 옮겨 심어주었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두백 감자라는 굉장히 포슬포슬한 감자인데 제가 받고 나서 한 2-3주 동안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둬서 씨눈을 키워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용할 텃밭은 120cm에 6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텃밭이고요. 완전히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텃밭이라 뒷줄에 조금 더 키가 크는 감자를 심고 앞줄에 당근을 심을 것입니다. 당근줄과 감자줄 사이의 간격은 30cm 정도 되고요. 감자와 감자끼리의 간격은 25cm 정도 되고 당근과 당근끼리의 간격은 10cm 정도 됩니다. 올해는 부직포 화분에도 채소를 심어볼 예정인데 똑같이 5개 감자를 한 부직포 화분에 3개, 다른 하나에 2개씩 심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지에는 5개가 심어져 있고 부직포 화분에도 5개가 심어져 있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량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텃밭에 심을 여러가지 상추 종류를 파종시켰었는데 만약 파종해놓은 씨앗들이 없으시면 지금 모종샵 가면은 정말 다양한 채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채소들 중에 내가 정말 자주 먹는 채소이다 하는 것들은 듬뿍 사셔서 텃밭에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단의 사계절 확인하기입니다. 첫 해에 정원을 꾸릴 때는 식물을 사러 가면 가서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 위주로 사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해 한 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항상 계획할 때 한 해를 생각하면서 화단을 계획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한 해 내내 계절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정원을 갖고 싶어서 봄에는 앞으로의 계절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식물들을 그려보고 상대적으로 볼 것들이 적은 계절의 식물들을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식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구들로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선별을 해서 구매하도록 봄에는 계획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리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정원에서 봄에는 꼭 하는 5가지 일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가드너 여러분들도 봄에는 난 이건 반드시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텃밭에 채소를 키우는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마음껏 훈계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정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